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화성지혜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지혜 TV 진행을 맡게 된 지혜교섭부장 이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낯설죠? 저도 사실 굉장히 낯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낯설 것 같습니다. 화성지혜 TV 갑자기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조합원들에게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맛보기 영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조합원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신데 각자 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화성지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최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재양 맡고 있는 나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이렇게 좀 어색하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텐데, 그러니까 매년 교섭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임단협 교섭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뭐 조합원 여러분들도 임금이 얼마가 결정이 될 거냐,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사안들이 얼마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8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금속노조가 다 같이 일제히 교섭에 들어갑니다. 4월 13일 날에 금속노조 중앙교섭, 금속노조 위원장이 들어가는 교섭이겠죠. 이 중앙교섭이 시작됐고, 그리고 4월 15일에 우리가 소속돼 있는 경기지부에 있는 여러 사업장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교섭이 있습니다. 이 집단교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4월 27일 날에 우리 지회교섭도 열렸습니다. 네, 올해 좀 특징적인 건 다 아시겠지만 모비스 위아 13개 지회가 올해 이제 공동으로 지금 교섭도 진행하고 투쟁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상견례도 전국에서 일제히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섭 관련해서 두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이제 첫 교섭이 4월 27일 날 있었어요. 네. 이제 당연히 첫 교섭에서는 보통 이제 노사 대표 인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 교섭 원칙을 합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뭐 노사 대표의 핵심 발언이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지부의 수석 윤욱동 수석 부지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윤욱동 수석 부지부장은 그 머리가 빛나시는. 네. 네. 무섭게 생기신 분.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를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사체가 또 잘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작년에 얘기했던 이제 합의했던 세 가지 위원회, 미래차위원회, 교대재개선위원회, 공동교섭위원회, 이거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책임지고 위원회 3개 잘 진행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비스와 위아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현대그룹 내에서 수직적으로 있는 이 구조 안에서 일단 모비스와 위아가 같이 이제 뭐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어져서 이제 모비스와 위아 함께 함으로써 같이 하는데 임금 구조 맞춰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이제 사측의 경고성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회에서는 이제 안지현 지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산업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맞물린 이제 산업 전환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노사 관계도 바뀌어야 된다. 예전처럼 뭐 수직 구조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런 노사 관계 말고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노사 관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사측에서 이 윤용건 대표는 이제 뭐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뭐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상생의 문화를 창출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신 얘기는 잘 와닿지 않나 봐요, 자꾸. 네, 전혀 와닿지 않아요. 결과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죠.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뭐 상생의 문화 말은 좋은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죠. 과연 이제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사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처우도 많이 개선돼야지 사실 상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지켜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켜봐야죠. 아무래도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네. 뭐 매년 비슷하긴 한데 교섭 원칙은 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 원칙은 사실 간단합니다. 올해 5년째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섭 원칙은 거의 비슷했고, 뭐 일주일에 이제 2번 교섭을 하죠. 2번 교섭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공교섭.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1시에 하기로 했고, 실무교섭은 매주 금요일 1시에 하기로 했고, 뭐 교섭위원은 노사 각 8명씩, 공교섭 8명, 실무교섭은 각 4명씩 들어오기로 했는데, 올해 교섭 원칙의 가장 큰 의미는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비스 위에 13개 지회의 노사가 같은 내용으로 교섭 원칙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교섭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정말 일부 그 지역의 그 상황상 어쩔 수 없는 2개 지역 빼고 나머지 11개 지역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교섭 원칙의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합원 뭐 군인조 토론이나 간담회나 뭐 공청회,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 거쳐서 만든 요구안을 이제 사측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 교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뭐 교섭 들어가 보니까 뭐 사측에서도 별다른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그 많은 요구안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지회가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안, 요거에 대해서 좀 조합원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급 인상 관련해서는 지혜 요구안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취합을 했을 때 실제로 많은 객관식 질문에서도 최상위로 이제 많이 찍힌 이 기본급 인상이 중요하다, 임금 인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주관식으로 써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냥 기본급 인상이 아닌 이제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 아니면은 생활임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실질적인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기반한 이 임금 인상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13개 지회가 똑같은 이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기본급 인상이 제일 이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13개 지회가 공동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동안의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이 위아와 모비스가 함께 공동으로 연대를 하면서 매년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 차이가 없었냐? 모비스가 뭐 100원에 타결하면 위아가 80원에 타결하고, 이런 수직적 계열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요구안 중에 제일 핵심 요구안이죠. 이제 모비스 위아 기본급 정액 인상,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 올해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이거 돌파해보자, 어렵겠지만 돌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핵심 요구안에서는 이제 모비스 위아 기본급 정액 인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왔고,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요것에 대한 의미를 조합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따지면은 그동안 교섭을 많이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현대차가 기존의 현대차 타결 없이 다른 계열사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직 구조에 있어서 최상위 현대차가 타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그룹사들도 이제 타결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수직적 타결만 구조라.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게 사실- 다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현대차가 교섭을 시작을 해야 그 밑에 있는 다른 계열사, 원청, 하청 다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네. 현대차가 교섭을 끝내야 다른 데도 이제 제시안이 나오고 타결을 할 수 있었고 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는데 시작도 그렇고 타결도 그렇고 교섭 전반에 그렇고 교섭의 내용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임금, 모든 게 다. 복지, 네. 우리 노동 환경.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다니는 건 아닌데 네. 마치 모든 이제 교섭 과정이나 교섭의 결과 같은 거, 뭐 현대차, 기아차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임금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대략 이제 교섭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완성차가 얼마를 가져가면 그 밑에 이제 계열사나 1차 밴더, 2차 밴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임금 인상이 결정이 돼 왔던 게 이제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사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비스 위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이제 모비스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거보다 조금 위아가. 낮은 금액으로 위아가 금액이 결정돼 왔던 과정. 웃기죠?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가 모비스 위아가 정액 인상을 똑같이 하자라는 기본급을.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쟁의 목표가 우리가 정해져 있다면 앞으로 이제 사실 13개 지회가 다 같이 함께 교섭을 하고 함께 투쟁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회마다 상황이 틀리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들이 틀려서 똑같이 맞춰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럼 앞으로의 어떤 교섭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뭐 교섭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투쟁으로 돌입할 수 있는데 투쟁 과정들 관련된 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뭐 3차 교섭 이후부터 시작해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구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한 6월까지는 2달 동안은 꾸준한 이제 집중 교섭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 이제 7월에는 6월 말 정도에는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교섭의 진정성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이 진정성이 없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면은 뭐 그때는 결단을 하고 아마 조정 신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체가 다 전국에 들어가야 있는 13개 지회 다 같이 들어가고 13개 지회뿐만이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가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휴가가 8월 초잖아요. 8월 초까지는 각 지회별, 각 사별 현안 문제, 뭐 단협성 요구안 또는 별도 요구안 이런 거는 최대한 진전된 안을 끌어내서 정리한다. 그래야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나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모비스 위아 13개 지회의 핵심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 위아 기본급 정액 인상 이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요구로서의 기본급 정액 인상을 가지고 8월 달에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교섭도 하고. 근데 이제 교섭 관련해서 보면 사실 조합원들도 예전부터 이제 교섭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막 안이 안 나오면 왜 안이 안 나오냐 뭐 이걸 가지고 뭐 교섭 자리에서 싸우고 뭐 현장에서도 왜 빨리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이런 막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아 이제 이때쯤 되면 아 회사에서 안을 내겠구나 아, 이때쯤 되면 우리가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뭐 5월 6월 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서로가 좀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그리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이제 뭐 사측에서는 당연히 저기 뭐 모비스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이제 사측 교섭위원들이 쉽게 뭔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어쨌든 사측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교섭이라고 하는 건 교섭에 들어가는 8명이 정말 말을 잘해서 교섭력이 굉장히 높아서 뭐 이런 걸로 교섭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사측도 다 알거든요. 정말 노동조합이 되게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다.
의견 소통이 되게 잘 된다라는 걸 확실히 더 잘 알고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자 교섭력인 것 같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뭐 5, 6월, 7월 달까지 확대 간부 강 라인별로 있는 라인별 간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할 텐데 그런 간담회 때 이제 본인의 의견이 간부들을 통해서 또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직접 와서 또 의견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사실 생각해 보면 서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되게 많거든요. 직접 뭐 지회 사무실 오셔도 되고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담회나 여러 가지 회의에 참가하는 간부들 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통해서 내 의견이 전달되고 다시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교섭이라는 게 뭐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이게 사실 승패, 성패 뭐 이런 것들 결정한다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영상도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교섭이 사실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이고 뭐 예전에도 뭐 교섭위원으로는 다 들어가 보셨을 네, 거고 들어봤죠. 저도 뭐 교섭위원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교섭위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입장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측과 우리 합리적인 근거나 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전달하는 입장인 건데 교섭위원 하시면서 올해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 그래도 올해 화성지에만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교섭들이 아니라 모비스 이하 13개 지회가 다 같이 함께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제일 많이 쓸 구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공동투쟁, 공동실천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조합원들이랑 술을 먹을 때도 들은 얘기고 우리 상집회의 할 때도 어떤 집행부를 맡고 계시는 분이 했던 얘기 똑같이 그런 얘기를 마치 짠 것처럼 해주셨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되게 많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더 올려달라고 기본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인상도 아니면 임금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파업하고 이러는 게 사실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중하고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했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 더 많고 이 사람들은 사실 대처할 길이 없거든요. 그냥 손 놓고 그냥 당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랑 지금 당장 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이게 또 우리가 사는 길이고 현대모비스 산업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출발로서 저는 모비스 위아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비스 위아의 기본급을 같이 올리자. 이왕이면 많이 올리면 좋겠죠. 많이 올리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마 올해 가장 고민이고 핵심적인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 고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가을에는 웃으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근데 조합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리의 주변 환경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문제들 때문에 임금 인상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좀 문제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강력하게 파업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도 아니냐 있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좀 통일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함께 끝내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섭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 계속해서 영상은 좀 정기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인데 혹시나 특히나 이제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교섭에 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수합을 해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영상으로 좀 다음번에는 한번 만나 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